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양성평등과 여성,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인데요. 오경은 원장 모시고 올해 목표와 핵심 과제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3개월간 공석이었던 자리죠. 이제 일하신 지 100일 정도 지났는데요. 이 취임 전에도 포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제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이제 오기 전에도 인권 현장에서 부산 여성의 인권 현장에서 네, 그 여성들을 지원하고 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의 원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이제 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성평등 문화 확산, 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라서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확산하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앉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양성평등의 현실까지 오기에도 참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걸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구체화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들, 노력들을 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좀 이례적이죠. 40대 여성 공공기관장으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마 그 젊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또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우리 조직이 조금 유연하면서 수평적이고 좀 유연한 그 개방적인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 정책을 만드는 부산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구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을 높이는 것도 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숙제를 가지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관에서도 근무하셨고요. 네. 구의원도 지내셨어요. 네. 이 현장 실무를 좀 경험을 하셨는데 이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이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구체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여성인권 단체에서 일을 할 때는 여성폭력, 또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 취창업에 대한 여성들의 지원을 했었고요. 또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는 또 아동, 청소년, 또 1인 가구, 뭐 다문화 이런 분야에 대한 현장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현장의 경험들은 제가 연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탕을 둔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구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구의원으로서 그 기초의원으로서 했던 경험들은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행정적인 절차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절차들에 대한 인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의 경험과 그리고 이 연구와 그리고 또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이 세 가지가 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좀 조직 문화가 폐쇄적이다. 연구 성과가 좀 제대로 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사실 제기됐어요. 이 최근 몇 년간 적지 않은 연구원들도 이제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해법이 있을까요? 네, 어느 조직이나 뭐 어려움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퇴사라는 부분은 개인이 또 더 나은 조직으로 또 더 나은 조건으로 가는 사실 개인의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 조직이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게, 균형 있게 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도 기관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또 책임감도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 조직의 어떤 변화를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구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예전에 칸막이가 있었었거든요. 본인 분야에 대한 칸막이가 있었던 것들을 조금 오픈해서 융합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그리고 부서와 또 이런 소통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오픈하는 것, 좀 유연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서장의 역할들도 예전에는 좀 오래되신 분 중심으로 이제 부서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경력이 많지 않더라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부서장의 역할을 드린다든지, 조금 이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많은 제도 개선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을 하는데 행복한 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 가족, 아동, 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올해 좀 주목하고 또 중점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요? 네, 사실 이게 양성평등 문화라는 것이 사실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 아동, 청소년 전 세대를 걸쳐서 이런 양성평등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2030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 아젠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요즘 젠더 갈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인식 차이에 대한 원인을 조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들의 일자리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실제로 아동 청소년의 공공돌봄, 빈틈없는 어떤 돌봄 체계에 대한 연구들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공공돌봄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라든지 또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연구들, 그래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 아젠다에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뭐 언급해 주셨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정책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최근 우리 사회 가장 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해소 방안이 있을까요? 네, 요즘 우리 이제 이 성별 인식 차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젠더 갈등들이 20, 30대에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또 성인지에 대한 그 성인지 감수성도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성인지에 대한 성별,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것들이 사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런 갈등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구들도 약간 2030 세대의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한 연구들도 저희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세대 갈등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누구도 사실 감히 범할 수 없는 그런 존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진다면 이러한 갈등들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오경은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